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영국, 그리고 독일에 대한 문화 충격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요만큼의 편견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내가 편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누구나 어느 정도의 편견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일단 오늘 영상은 제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그리고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같은 나라 또 같은 문화에 살더라도 느끼는 감정들과 경험들은 모두 다르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가장 인종차별이 심하다 느꼈던 곳. 두 번째, 일상생활 속의 생각의 차이. 그리고 세 번째, 보다 자세하게 제가 겪었던 인종차별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종차별이라는 말 자체를 자꾸 언급해야 되는 이 상황이 상당히 좀 불편하기는 한데요. 우리가 인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Race is a social construct. It's something that exists not in objective reality, but as a result of human interactions. It exists because humans agree that it exists. And some of the examples of such social constructs are countries and money. So, race is a human-invented concept. It was invented as a way to define physical differences between different groups of people, but has more often to do with controlling other groups for oppression and violence.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느꼈던 이 곳은 다음과 같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국이고요. 두 번째 미국, 그리고 세 번째 독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과 독일은 그 수준이 비슷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한 것은 이 나라들에 제가 있었던 그 시기적 상황이 가장 크게 작용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2020년 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터지기 시작할 때쯤, 그리고 그 해 9월에 영국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anti-Asian sentiment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강했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영국을, 인종차별을 제가 가장 심하게 느꼈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경험했던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지금의 미국의 상황과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했었던 시기와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던 그 시기는 저의 이제 자아가 정말 집중적으로 형성하기 시작했던 청소년기, 2000년 초반부터 그리고 2010년 초반까지죠. 그러니까 저의 청소년기와 20대 초중반을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때 저에게 미국은 정말 American Dream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디즈니 만화 영화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문화와 언어 그리고 자유로움에 굉장히 fascinated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미국이란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졸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디즈니나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정말 큰 글로벌 공룡 기업들 이런 for-profit institutions들이 얼마나 악독한 곳인지는 이제 지금은 너무나 잘 알지만요. 어찌됐든 이 고등학교부터 학부 생활까지 포함해서 제가 경험했던 미국에서의 10년이란 생활은 초반이 가장 힘들었고 그 이후로는 그 나라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 culture에 제 자신을 assimilate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linguistically, culturally 굉장히 노력했었기 때문에 그런 인종차별의 부분을 조금 덜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고 또 워낙 미국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 친구들 역시 그 당시에는 제가 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은 제가 워낙 오랜 시간 앵커로서 활동을 하면서 어떤 그런 앵커적인 이미지에 맞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어렸을 때는 정말 I was wearing my jeans, my backpack, and my glasses. I grew up having that mindset of, you know, typical teenager American.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렇게 정돈된 뭐 professional 앵커의 이미지라기보다는 훨씬 더 자유분방하고, I was using a lot of gestures. I was also extremely outgoing, so much louder than now.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워낙 이제 제가 살아온 배경부터가 좀 어떤 한국의 기업이나 방송계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좋게 보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튀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던 것이 성격 자체도 굉장히 내성적으로 바뀌게 됐던 계기였어요. 어찌됐든 let's go back to the cultural differences. 독일의 경우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DAD Scholar로 1년 연수를 가게 됐었는데요. 독일 베를린에 가게 됐었습니다. 가장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많이 독일인들에게 들었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너 음악 전공하니? 왜냐하면 독일에서 만나는 대다수의 이제 20대 젊은 한국인들의 경우는 뭐 피아노나 첼로, 바이올린 이런 악기들을 또는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느꼈던 가장 큰 인종차별이라 하면 독일 베를린의 S바hn하고 Ubahn 이렇게 지하철이 나뉘어져 있는데, S바hn 같은 경우는 먼 거리를 갈 때 타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로 S바hn을 이제 뭐 밤늦게 조금 타는 경우, 당시에 제가 사귀고 있었던 독일인 남자친구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동양 사람 비하적인 발언들을 막 하고, 근데 그 자리에 같이 제 남자친구와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제가 너무나 제 자신이 너무나 비극적으로 느껴졌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독일에서 가장 좋았던 기억이, 베를린에서는 그 5대 뮤지엄들을 학생이면 20유로 정도만 주면 모든 뮤지엄 아무 때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패스가 있어요. 그 패스로 뮤지엄들을 언제나 뭐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라도 가고 싶으면 가고, artworks 보고, 그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또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제가 3층에 살았었거든요. 3층 아파트 맨 밑에 이제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슈퍼마켓에서 갓 굽는 빵, 그 냄새가 항상 아침마다 저를 깨웠어요. 그래서 정말 알람 없이도 일어날 수 있었고, 그 향기로운 그 빵 냄새가 이제 하루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를린에 살 때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 또 뭐 영국과는 다르게 음식물 물가가 베를린은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기본 뭐 브로친, 그러니까 기본 이제 빵 한 개의 경우 뭐 10센트도 안 되는 것이 많고, 제가 뭐 독일에서 살아서 그래서 또 독일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빵 관련해서 좀 독일에서 먹었던 빵이 뭐 다른 그 어느 나라, 이태리, 프랑스에서 먹었던 빵보다 저는 굉장히 소울푸드처럼 남겨져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의 이제 1년은 제가 또 공부 연수를 이제 장학생으로 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풍요로운 상태에서 갔었고, 또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남자친구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추억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세 나라 중에 제일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던 나라는 당연히 독일이었고요. 그 다음이 영국, 그 다음이 미국인 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 세 나라 중에 가장 프렌들리한 곳은 이제 미국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디렉트하게 얘기하고 친구 사귀기 어렵고 차가운 곳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영국에서의 인종차별은 아마 제가 가장 심하게 느끼고
지금까지도 트라우마가 가장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실 뭐 영국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영국에서의 인종차별은 제가 도착한 첫 달부터 확연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길거리를 이제 지나가다가 제 친구들 주위에 2명 정도가 모두 아시안 여성이었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나와서 길을 건너려고 하는 순간 저 멀리서 키가 한 190cm는 되어 보이는 거구에, 그리고 목이 이렇게 막 늘어진 하얀색 jersey를 입고 막 땀을 막 엄청 흘리는 이 거구의 남성이 막 뛰어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 남성이 분명히 이제 제가 나오는 것을 보고 멈출 수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피하지 않고 일부러 저한테 부딪혔어요. 그리고 저는 거의 넘어질 뻔했었고, 부딪혀서 막 가는데 저한테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Look where you're going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 도시니까, 대도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내가 백인 여성이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아시안 여성이 아니었어도 나한테 그렇게 행동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제가 콜롬비아 플라워 마켓에 갔다가 교통을 그 자리에서 정리하는 직원과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또 다른 이제 인종차별을 겪게 됐습니다. 뭐 저는 정말 예의 있게 그 사람에게 잠깐만 이 플라워 마켓 안에 다시 들어가도 되느냐, 이미 이제 제 친구한테 우산을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는 플라워 마켓 안에 있었고 저는 막 이제 퇴장했었던 찰나였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이제 그 친구에게 우산을 가져와도 되겠느냐, 받아도 되겠느냐 아주 예의 있게 물어보는데도 온갖 화를 내면서 저한테 이제 안 된다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렇게 화를 내놓고 바로 옆에 있었던 다른 백인 여성하고는, 영국 여성하고는 너무 막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부들부들 이가 떨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인종차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카드 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영국에서 느꼈던 뭐 크고 작은 인종차별적인 이야기 중에서 가장 또 이제 마음이 아프게 했었던 경험들은 제가 갔었던 영국의 교회였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 뭐 포르투갈에서 온 한 50대 여성이었는데 예배를 같이 보다가, 아니 어느 정도 친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예배를 보다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보다가요. 예배 도중에 순간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 수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제가 뭐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못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조차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최대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는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그냥 뭐 헤어져야 됐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저한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렇게 물어보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때는 정말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같이 예배 온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상식을 너무 비상식의 극치를 보여줬던 행동이었거든요.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소한 이제 부분에서부터 큰 인종차별 이슈들까지 제가 영국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영국이란 나라의 뿌리 깊은 식민주의 역사와 노예제도, 그리고 대영 제국이라는 그 historical 우월감은 그 나라의 문화와 국민성 안에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모든 영국인들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제 주위에 정말 좋은 영국 친구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수많은 뭐 카페나 길거리에서 제가 뭐 소소하고 또 크게 느꼈던 인종차별들과 더불어 저한테 가장 가슴 아프고 속상했었던 것은 제가 이제 8월 말에 논문을 다 쓰고 런던 정경대학원에 이제 그 student accommodation에서 나와서 제 이제 집을 따로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저는 좋은 마음에 volunteer 개념으로 한 80대 영국 할머니의 이제 기본 생활적인 부분들을 제가 도와드리면서 말동무가 되는 그런 이제 non-profit 프로그램이죠. 그런 조건으로 집을 계약해서 들어갔는데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이제 힘들게 지원을 해서 제가 딴 잡이 이제 5월부터 7월까지 노력해서 따놓은 잡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룸앤보드가 다 나오는 잡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리크루트한 그 리크루터가 잘못 이제 실수를 해서 저를 더 이상 리크루트할 수 없다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2020년 7월 초였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8월 말까지 무조건 논문을 완벽하게 써내야 되고 플러스 이제 9월 초가 되기 이전에 이제 스튜던트 어코모데이션을 나와야 되는데 집도 없죠, 잡도 없죠. 그러니 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의 이제 하우싱들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 그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뭐 인터뷰 상황에서도 그분은 너무 저한테 나이스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시절 너무나 마음이 따뜻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많이 만났고 언제나 저는 그 이제 연로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의 준비를 잘 해서 이분의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간 첫날부터 이제 이분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이분은 저를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동양에서 온 여종을 부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뭐 같이 있으면서 제가 자기 집에 갖고 있던 침대 사이즈에 딱 맞는 그런 조그만 동양 여자애였고 그리고 너는 you're just intelligent enough so that I could talk to you.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이 받고 속이 상했지만 일단은 뭐 집을 담보로 하고 있으니 제가 갈 곳이 없었으니 최대한 좀 참아보자 하고 생활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되겠다. I was being psychologically abused. I was emotionally abused. I was spiritually shattered. 그래서 결국에는 일주일 만에 그 집에서 정말 도망치다시피 나오게 되었고 너무 지금도 사실 끔찍하고 트라우마틱해서 뭐 나이트메어도 그때 제가 20살 때 이제 일을 하면서 만났던 정말 악독한 보스로 인해서 그때 꿈꿨던 뭐 악몽들 이후로는 처음으로 이제 악몽을 꾸게 됐었고요. 이때가 바로 이제 제가 이 네이티브는 쉬운 영어로 말한다 경제 뉴스 헤드라인 편 이 책을 막 본격적으로 써야 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너무나 압박감도 많았고 제가 해야 할 일도 많았던 와중에 집까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말 피난처처럼 제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새로 집에 이제 들어와서 그 집에 이제 앞으로 몇 달을 또 살게 됐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또 너무 많은 traumatic experience가 있어서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제가 느꼈던 미국과 영국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헌법 자체가 미국이란 나라가 생겨난 것이 이 equal rights, equality, equity를 위해서 세워진 나라고
건국이념 자체가 이퀄리티를 위해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근데 영국은 그렇지가 않죠. 처음 제가 이제 런던 정경대학원을 공부하러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상무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런던은 출장 갈 때마다 정말 싫어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사실 이해가 안 갔지만 제가 그곳에서 1년 반 이상을 지내고 나니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사실 내 나라에 살면서도 내 가정, 내 직장, 심지어는 친구들 사이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 허다하잖아요. 외지에 나간다고 해서 그렇지 않으란 법 없습니다. 런던이란 곳은 엄청나게 멀티컬처럴한 곳이고, 어느 곳에 가도 정말 다양한 언어들을 계속 들을 수 있고,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들어오고 나가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곳입니다. 돈이 많으면 살기 좋고요. 사는 것보다도 돈을 쓰기 위해서 투어리스트로 온다면 더더욱 좋은 곳이에요. 제가 이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물론 지금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여행이 그동안 굉장히 제한적이었지만 이제 막 풀리고 있기 시작하고, 40년 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글로벌 시대와 지금 2022년도의 글로벌 시대는 아예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온갖 다양한 나라와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움직이는 시대에 살고 있고, 저처럼 어렸을 때 딱 한 곳에서 나고 자라는 것이 아닌 third culture kid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 가도 제가 100% 완벽하게 belong 된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해요. 이거는 지극히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단지 그 나라에 가면, 또는 그 문화권에 가면, 또 지금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나라의 언어를 쓴다면 거기에 맞는 마스크를 쓰는 거죠. 한국 기업들과 일을 할 때, 한국인 분들을 만날 때, 또는 영국 기업에서 온 사람들과 만나서 일을 할 때 그 TPO에 맞는 마스크를 씁니다. 수십 개의 가면들을 쓰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가면들을 쓰고 산다는 것이 내가 거짓된 삶을 살고 내가 아닌 다른 나로서의 삶을 산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것들이 계속해서 evolve하고 계속해서 clash하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와 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살았던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그런 cultural identity와 관련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앞으로 더더욱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봐요. 얼마나 많은 한국의 이제 총명하고 브라이트한 학생들이 더 해외에 나가서 더 많은 일들을 또 하고 그러겠어요.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로 한 담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저는 앞으로도 좀 연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이런 저의 개인적인 느낌점들과 경험들로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어가 네이티브 랭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어도 1.5개 이상의 언어를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제2 외국어까지 배우니까요. 그래서 겨우 1개 국어 하면서 차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웃긴 사람들이고, 이미 우리는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고 훨씬 더 다양한 문화의 인권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우리 자신에게 더욱더 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인종차별, 문화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경험했었던 이 미국 대학교와 영국의 대학원 시스템, 그리고 독일의 시스템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그 댓글을 바탕으로 제가 또 영상들을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상 이후에 제가 앞서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Third Culture Kid과 관련된 토픽으로 대체 Third Culture Kid가 무엇이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 really hope that today's video was helpful and I'll see you guys in the next video. Ciao!